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은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고의 복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공짜인 무상 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지원의 폐해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공짜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공짜로 받은 사람하고 그 빚을 갚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겠죠. 또한 복지 차원으로 무상 지원하는 것이 그냥 편하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공짜로 인식된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기초연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2만 3,180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 한국 국적이면서 국내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요, 202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소득 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요, 323만 2천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초연금액은 어느 정도 지급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20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요, 2019년도에는 30만 원이 됐고, 2022년도에는 30만 7,50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부터는요, 월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요, 나중에 국가 재정이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매월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도에 예산액은요, 49조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늘다 보니까요, 2090년도에는요, 무려 478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2055년도에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60년도에는요, 한 해에 지급하는 국민연금액이 422조 3천억 원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상복지의 후폭풍은요, 젊은 세대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더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65세 이상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70년도 기준을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는 174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도 1480만 명이고요. 80세 이상도 놀랍게도 1150만 명을 훌쩍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재정이 거덜나겠죠. 예를 들어서 2070년도에 65세 이상 전 노인한테 100% 지급한다. 그러면 1748만 명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30%만 지급한다 하더라도요, 524만 명이나 되거든요. 따라서 연령을 좀 높여서 70세 이상 100% 지급한다고 하면요, 1157만 명. 이것도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70세 이상 30%만 지급한다 하더라도요, 무려 347만 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요,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65세에서 뭐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으로요. 그 다음에 지급 대상자를 노인 빈곤율에 따른 하위 30% 정도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복지 차원으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OECD 노인 빈곤율 2021년도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3.4%고요. 우리나라는 43.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대상자의 비율을 말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의 선별적 지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악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노력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두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국민연금 재정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은요,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삭감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느 정도 삭감되는지 저와 함께 쉽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액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삭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초연금액의 100%에서 A급여의 3분의 1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액의 50%를 더해줍니다. 이때 가로 안에 결과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고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급여가 30만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현행 기초연금액 32만 3,180원에서 30만 원의 3분의 2, 20만 원을 빼주고요. 16만 1,590원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만 4,770원이 되겠고요. 전체 100%에서 3만 8,410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자, 이때 A급여를 조회하는 방법은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 개인민원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조회 서비스에서 공인인증 후 A급여액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감액 기준을 살펴보니까요. A급여액이 기초연금의 75%, 24만 2,385원을 초과하고 150%, 48만 4,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50에서 100%를 수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A급여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50%만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초연금액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감액 기준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매월 수령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액을 매월 55만 원 수령한다. 그랬을 때는요, 80만 7,950원에서 55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25만 7,9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은 6만 5,230원의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액의 200% 초과 시 예를 들어서 64만 6,360원을 수령한다. 이랬을 때는 50%만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감액 기준 1과 2를 비교해서 최종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후 수령 기준 첫 번째는요. 28만 4,77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25만 7,95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많이 받는 금액 28만 4,77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감액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감액하지 않더라도 합산소득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합산소득에는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소득을 합쳐가지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가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감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요, 부부감액이라고 해서 20%를 또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액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면 곤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들,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금액만큼은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부 감액은 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 역전 감액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매월 받는 기초연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빚은 태산이 됩니다. 복지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끝나고 자신의 노후 등을 자신이 책임지는 사회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하고 고용 확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공짜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짜로 생활이 유지된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모자란 부분은 개인 스스로가 노력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기초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